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동일한 신념으로 인해 좋은 사이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앙숙 관계였습니다. 호시탐탐 베트남의 국토와 영유권을 노리는 중국 때문에 경제 안보 등의 이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협력 관계이지만 중국을 향한 베트남 대중들의 여론은 매우 나빴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세우고 군사화하여 베트남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조정하였고 베트남 시민들은 분노하여 반중 감정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여론들을 완전히 묵살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계속해서 친중 노선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한국과의 사이가 서먹해지자 일본과 더불어 중국과도 정치적, 경제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한국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한 가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의 초거대 자본이 베트남의 부동산과 현지 기업들을 강제로 인수합병시키며 베트남 경제를 중국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 즉 강제적인 인수합병을 증가시키며 이번 연말에도 8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수합병이나 자본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중국의 초거대 자본이 사용하는 전략이 막대한 자본으로 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기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대사가 베트남 외교관을 만나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신할 마르지 않는 자본이 되어주겠다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 의사를 권하기도 하였죠. 베트남 언론 뚜어이째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최근 덩민커의 중국 베트남 대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향후 외교 관계 논의를 위해 베트남 외무부를 만났다. 이윽고 덩민커의 대사는 중국은 과거 베트남 투자 규모 2순위에 오를 만큼 많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근래에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 우리 중국이 베트남 투자 1순위에 오른 만큼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윽고 그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국을 대신해 마르지 않는 자본이 되어주겠다며 이를 위해 베트남은 1대1로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라 했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했던 베트남 정부가 이번 중국 대사의 1대1로 참여 발언에는 아무런 의사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가 상당수 중국 자본에 종속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초거대 자본이 한국을 대신할 완벽한 규모일 테지만 이미 중국을 지지한 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뜸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어 베트남은 빨리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자본이 베트남에 스며든 것은 꽤나 오래전 일인데요. 과거 베트남의 지하철 사업도 한국이 도맡아 진행하다가 돌연 베트남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사업 권한을 전권 넘기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외줄타기 외교로 중국 자본과 한국 자본 두 가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균형에서 한국이 빠져버리니 그동안 벌여온 사업들로 인해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며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모두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자본을 100% 받아들이며 중국에게 의존하던 스리랑카는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중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국가 전체가 빚더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 부도가 확정되며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죠.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외줄타기 외교라며 속칭 꿀을 빨고 있었지만 결국 한국이 사라지며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자 이 사단이 나버린 것인데요. 즉 베트남은 여기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위태한 베트남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기에 이를 줄일 수도 없고 중국은 계속해서 1대1로 사업 참여로 협박을 하니 울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베트남은 어떻게든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요. 실제로 최근 베트남 총리가 거의 매달마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투자 확대를 부탁한다며 연신 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의 지방 정부와 외교관도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베트남 총리는 당내 정례 브리핑 현장에서 한국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우리의 핵심 투자국이라며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외교적 협력 동반자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베트남 당 의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웃긴 것은 이렇게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연신애원하는 반면 한국이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 사태를 언급하며 베트남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한국이 자신들의 자금줄로만 보이는 것이겠죠. 이러한 결과들로 중국에게 먹힐 위기에 처한 베트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상 국민투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